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도 몇 번 다뤘던 신안산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안산선 개통으로 가장 수혜받을 지역으로 말했던 장현지구에 지금 거기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지금 분양권이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 신안산선이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얼마 전에 이제 착공을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9월 9일인가 8일인가 그때 발표를 했는데 이재명 시장도 있고 좀 이 신안산선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면은 신안산선에 대해서 뭐 많은 설명은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저도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해보자면 자, 이게 지금 21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1998년에 그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이 포함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흐지부진하다가 이제 2000년도 넘어오고 2010년도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속도를 붙였죠. 그래서 결국 21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래 걸린 거죠. 그러니까 철도가 개통하는 거는 진짜 거의 10% 정도? 10% 정도 빼고는 나머지가 다 무산되거나 엄청 변수가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왼쪽 오른쪽 결국 다 신안산선인데 왼쪽은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그 신안산선만 좀 나와 있는 걸로 오른쪽이죠. 그걸 한번 추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신안산선은 뭐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그러니까 서울까지 교통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남북권 수도권 서남북권에서 가장 획기적인 노선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안산선이 시흥시청이랑 저 오른쪽 그림 보면은 시흥시청이랑 원시 왼쪽 회색선이죠. 왼쪽 그림에 보면 서해선이랑 공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 구간을 뭐 직통으로 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은 시흥시청역에서 여의도까지 한 55분 걸리던 게 22분으로 단축된다고 그래요. 여의도, 강남도 그렇지만 여의도에도 우선 금융 쪽에 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산, 시흥시청에서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교통이 편리해진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안산선이 지금 그 제2의 신분당선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신안산선은 여의도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역까지 뭐 가는 건데 신분당선은 그쪽에서 강남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강남이 중심이긴 한데 일자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강남이 많긴 많아요. 그래서 여의도도 많긴 많은데 이 차이가 그거랑 비교했을 때 비슷한 건지. 그래서 뭐 부동산 가격을 보면 알 텐데 신분당선은 이게 개통되고 그쪽에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어요. 근데 신안산선도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그 오르는 정도가 진짜 신분당선급처럼 많이 오를지 그거는 확답을 할 수 없죠. 아무도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신안산선에 대해서 핵심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이 최대 수혜 지역이라고 얘기할 곳은 그 저번 영상에도 말했다시피 장현지구입니다. 장현지구. 그러니까 시흥시청역이 있는 곳인데 자, 이 시흥시청역이 왜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냐면 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사원시선 지금 하고 있는 소사원시선과 신안산선 그리고 월판선까지 지나가기 때문에 이 여기 세 개가 겹친다는 거예요. 뭐 더블 역세권만 돼도 되게 좋은데 트리플이 되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신도림이나 광명 이런 환승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미 교통이 많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신안산선도 환승되는 구간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뭐 광명도 그렇고 광명은 이미 좀 교통 쪽이나 어떤 이슈 쪽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게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시흥시청역은 추가되고 말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오를 수 있는 가장 조건 중에 하나가 교통이 없는 곳에서 교통이 엄청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 불모지였던 게 철도가 깔리고 교통망이 깔리면서 그 지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올라가는 갭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흥시청역이 지금 이슈가 되는 요인 중에 교통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흥시청에 있는 그 장현지구를 한번 봐볼게요. 인터넷에서 부동산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자, 지금 이게 기존 아파트만 표시한 게 아니라 그 아파트 분양권만 따로 표시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흥시청역 있고 시흥능곡역
저번에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서 시흥 능곡역이 신안산선에 포함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댓글로 아주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선으로 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본선이 아니고 이게 뭐 소사 원시선이나 이런 걸로 공유를 한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좀 말하는 데에서 좀 표현을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우선은 이 분양권에 대해서 지금 가격이 나와 있죠. 지금 실제 올라온 가격들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만 보면은 지금 시흥 능곡역 왼쪽에 보면은 5억 좀 넘어가는 이 아파트 분양권들 있죠. 이걸 한번 봐볼게요. 자, 시흥 장현 제일풍경채 센텀, 그리고 아래는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그 오른쪽 위에 있던 다른 아파트도 있어요. 근데 저거는 시흥 장현 제일풍경채 센텀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호가가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시흥 그 제일풍경채 센텀을 한번 치면은 단지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698세대 총 7동이렇게 있고, 그리고 최근 매매 실거래가가 4억 4천 정도가 됐네요. 자, 9월 25일 날 실거래가 됐어요. 여기는 이제 16층, 좀 고층이죠. 그리고 아래를 보면은 뭐 지금 4억 4천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1층이에요. 저층인데 최근 매매 실거래가보다 좀 높이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한산선 착공 이게 뜨면서 이제 호가를 올렸겠죠. 실거래된 건 아니고 지금 아래는 호가예요. 집주인이 내놓은 거. 이 정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신한산선 영상 올린 지가 한 작년에 올렸는데 이미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은 호재가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오를 수 있는 기간이 있죠. 호재가 발표되는 기간, 그리고 삽을 뜨는 착공이 발표되면 또 한 번 뜨게 됩니다. 지금이 이 두 번째 단계인데 매매가 지금 호가가 올라온 거 보면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좀 붙은 것 같아요. 붙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 프리미엄 붙은 게 올해 초였다 이러면 뭐 1,000만원 2,000만원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그래도 한 7천 8천은 붙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흥 장현 그 센텀 한번 분양가를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저 캡처를 한 거라서. 자, 지금 주택형은 두 개가 있는데 아까 지금 보시다시피 자, 1층 지금 4억 4천이 나왔죠. 103동이. 자, 그럼 1층으로 한번 봐볼게요. 1층으로 한번 봐보면 지금 뭐 분양 가격이 3억 6천 3억 6천 900 3억 7천이라고 할게요. 3억 7천이면은 매매에 올라온 게 4억 4천입니다. 어느 정도 올랐어요? 이게 뭐 똑같은 동이랑 똑같은 호수는 아닐 수도 있는데 대략 본다면은 3억 7천이라고 보면은 한 7천만 원이 올랐죠. 그러니까 오른 게 아니라 7천만 원에 지금 호가 오른 가격으로 지금 물건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른 데도 동원 로얄 두크도 있고 조금 이 정도 비슷한 가격의 분양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분양권들이 좀 기간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도 보면은 시흥 장현지구에 들어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뭐 실거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좋아지니까.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른 단계가 두 번째 단계란 말이에요. 호재가 발표나고 지금 착공을 하고 뭐 언론에서 시흥 장현지구에 대해서 뭐 스물스물 얘기가 나왔고 착공 전에도 많이 얘기가 나왔죠.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시흥 장현지구가 좋아지는구나, 트리플 역세권이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투자를 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원래는 이 호재가 발표 났을 때 그때 정도 들어갔으면 지금 많이 이익을 보셨겠죠. 근데 이런 정보를 좀 늦게 아시는 분들은 최근의 기사만 보고 최근에 이 정보들만 봤을 때 여기를 쉽게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호가가 올랐기 때문에. 매매 실거래가도 최근의 이슈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게 어떤 단계이고 앞으로 어느 정도 좋아질 건지 다른 지역과 좀 비교를 해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을 많이 아신다는 분들도 그냥 흐름을 많이 아는 거지 정확한 걸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장현지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뭐 실거주분들이 아닌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면 우선 그 지역 가서 부동산을 가서 한 몇 군데 돌아보시고 향후 전망을 좀 들어보시고 좀 신중히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이었습니다. 자, 즐거움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